안녕하세요. 유인스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목요일이고 오늘 금요일이 됐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끝났죠.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자, 테슬라 주가 보겠습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프리마켓에서 좀 오르다가, 그러니까 시종일관, 쭉 시종일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음,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열심히 이제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 제자리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요 차트로 한번 보시면 좀 한눈에 보이시죠? 지금 그동안 여기 정체되어 있다가 이걸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여기를 돌파를 했고요. 그러다가 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좀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이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이 중심선까지 좀 밀렸어요. 그리고 요 10선에 지금 겨우 지금 10선 지지가 겨우 됐습니다. 애프터에서 좀 반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10선 지지가 겨우 됐고 다시 양봉만 붙여서 올라간다면 이상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저녁에 깨진다 그러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예, 좀 시간을 막 또 더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어떤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벗어났는다. 그리고 이 조정이 벗어나고 하락도 하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지 기반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다시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새로운 이 플랫폼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트 숫자를 다시 세야 됩니다. 예. 뭐 1파, 2파, 2파, 3파 이거 있죠? 요거에서 다시 카운트를 해야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일단 지금 1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1파가 진행 중에 있고 음, 그리고 랠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랠리 상황은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랠리는 지금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것은 좀 안 좋은 뉴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랠리를 기대를 했거든요. 어제만 해도 랠리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올라가 줬으면은 이제 랠리를 기대를 하면서 단기에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랠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졌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1월 2일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 좀 잘 버텨주고 1월 2일에 서프라이즈 딜리버리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영차 영차 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차 영차 하면서 막 끙끙 대면서 막 끌고 올라가는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게 올라갈 겁니다. 쉽게 편하게 올라가진 못하고
어,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테슬라로 지금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물량 조절들을 많이 하세요. 이 물량 조절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쪽에 더 이제 사신 분들이 이제 어제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엊그제. 그러면 이제 그 캐시우드님 같은 그런 ARK 그런 데 보면은 수익이 이제 이게 수조라고 보면은 내가 물을 이만큼 담았는데 이게 수익이 나가지고 여기 넘친다. 그럼 넘치는 만큼 이제 떼어냅니다. 예. 그래서 일정량을 좀 이제 과도한 수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일정량을 이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예. 이제 그런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기관도 그렇게 항상 기관들 이렇게 물량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 조절성 매도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상승하고 나서 이제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예. 이게 좀 괜찮 그냥 뭐 아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음봉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음봉이 좀 이어진다면 한 240조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저녁이 이제 올해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새해 첫날 장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딜리버리가 이제 실망스러운 딜리버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밀릴 수가 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적 발표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참 랠리를 가는 것이 이 가격대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AMD 같은 경우 보면 주가가 참 그 이렇게 잘 날라가죠. 예. 이유는 뭐냐? 예. 4개월에 걸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랠리를 가야 되는데요. 아, 부럽네요. 네. 아마 테슬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랠리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랠리를 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이 통으로 이거 자체가 이제 상승 후에 뒤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이고 미래에 보면은 이런 식의 큰 상승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보통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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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이렇게 붙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펄펄 날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는데 이 금리 인하와 여기서 개인들 지갑에 바로 찔러주는 식의 돈 풀기 이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은행권을 거쳐서 한 단계 거치고 해서 그게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효과를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직접 지갑에 현찰을 찔러주게 하는 이 돈 풀기는 바로 효과를 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도 이거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인내심, 음,
우리 인내심의 이제 끝을 봐야 됩니다. 예. 앞으로 24년, 25년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누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버틸 수가 있는가? 역시 이제 돈 잘 버시고 자금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자금이 작고 또 시간이 쫓기고 하시는 분들이 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제 생각하시고 좀 뭐 준비들 하셔야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은 1차 상승이 있었고 여기는 좀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다음에 또 2차 상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차 상승 가기 전에 과정에서 어, 심한 흔들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장을 그렇게 장밋빛 장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논리를 펼치냐면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서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을 낼 수가 있었다. 좋은 환경이었다. 근데 이제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 상품 가격 이거 올리지 못하니까 예, 실적이 나빠지고 이제 이제 그 경기는 침체되고 하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서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역실적 장세가 발생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가라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4%대 물가 상승률이 뭐 2%대 물가 상승률로 이제 뭐 3%대 물가 상승률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상품의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올라가는 속도를 둔화시켰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5천 원짜리 짜장면이 7천 원이 됐고 8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건 뭐 물가가 내려가건 이 8천 원짜리 짜장면이 다시 5천 원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간 가격. 그러니까 라면도 그래요. 라면도 1,000원 하던 것을 1,200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한번 올린 라면 가격은 종처럼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니까 그것이 기업들의 이런 뭐 상품 가격 이게 올리지 못한 이런 이야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번 올려진 그 상품의 가격은 이 물가 상승률이 뭐 2%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다시 그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예,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이제 움츠러들고 뭔가 이제 불안감 있죠.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높아진 상품 가격 때문에 생활 소비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동안은 계속 써왔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계좌 이제 우리 통장에 돈이 이제 비어가고 있구나 하면은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연말에 모임 뭐 3번 가질 거 한 번만 갖고 어, 가족들도 뭐 아이들하고 이제 외식 나갈 거 한 3번 나갈 거 한 번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소비를 줄이는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사회에 퍼지게 되면은
이제 소비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예,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분들한테 이제 재료나 뭐 이런 거 공급하시는 분들도 추가로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계속해서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분들 막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이제 여러 개 이제 걸쳐서 많은 분들이 걸쳐 있죠. 어, 그리고 뭐 아주 여러 가지인데 이제 걸쳐 있죠.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시켜서 이렇게 불안한 소비 심리를 다시 조금 이제 살려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 다시 좀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지금 이게 참 드라마틱해요. 예,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가. 예. 그 봄, 그러니까 페드와치 보면은 이 딱 그 3월이거든요. 예. 날씨가 이제 풀리면서 봄바람이 불면서 그때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금리 인하를 딱 한다. 예, 되게 이제 계절적인 분위기도 이렇게 타이밍이 되게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사람들한테 조금 불안감을 좀 이제 덜을 해주고 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소비라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참아야겠다. 처음에 한 몇 개월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끝까지 평생 그렇게 소비를 안 하면서 참고 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예. 제 생각에 올해 한 7월부터 소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어, 이게 내년 한 3월, 5월까지는 쭉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 봄 3월, 5월까지는 야, 요새 경기가 되게 안 좋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내년에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이 세 번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뭔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한 또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3월 달에 반드시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걸 5월로 미룬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충격으로 주식시장도 좀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어야 된다. 음, 자, 그래서 어,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예. 물가가 이제 올라서 상품 가격이 올리는데 이제 그건 아니다. 한번 오른 이 상품의 가격은 종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음.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상황을 이용해서 기업들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고 올린 가격은 이게 상당히 긴 시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기업들은 향유가 할 수가 있다. 어, 자, 그래서 이 조정 기간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데 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 이 조정 기간이라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일정한 가격이까지 내려오면 반등하고 또 일정한 가격이 올라가면 또 하락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 같고 그 과정을 반복하기 싫으면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처럼 서프라이즈를 뭔가 내주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뚫어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떤 서프라이즈를 내줄 수가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웬만한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그 완전 이렇게 랠리를 만들 만큼 그런 주가를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